13쪽에 9번. 이거 많이 틀렸더라. 자, 13쪽에 9번은 이제 선분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선 선분의 개수부터 찾아보면 선분은 뭐 하나씩 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있나? 없죠? 선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여섯 개. 그치? 여섯 개.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점이 4개잖아요. 그쵸? 아, 동그라미를 그러면 하는 게 4 곱하기 3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요? 왜냐면 한 점에서 쏠 수 있는 선이 몇 개일까? 3개요. 3개를 쏠 수 있잖아. 근데 점이 4개 있잖아, 총. 그러니까 4개의 점에서 각각 3번씩 쏜다.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하는데, 5개 있으면 들어봐. 근데 여기서 요렇게 쏠 수도 있고 반대쪽에서 요렇게 쏠 수도 있잖아. 이게 똑같은 하나의 선분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선분들이 2번씩 이렇게 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이 10개가 있다. 이렇게 원 위에 점이 10개가 배치돼 있다. 그때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해라.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돼? 10 곱하기 9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선분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분의 개수가 뭐의 개수랑 똑같을까요? 직선의 개수도 똑같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직선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직선도 결국 지금 그어놓은 선분을 그대로 쭉 연장한 거 아닌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개수를 물어봐도 6개예요. 근데 반직선은 어때? 다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일 열심히 설명했던 게 반직선인데, 자, 선분은 6개 됐고요. 반직선은 서로 다른 반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달라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같은 반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출발점과 무엇이 같아야 같은 반직선이다? 출발점과 가는점.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직선은 출발점과 방향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이 몇 개 있을까요? A에서 출발한 반직선이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있겠죠, 그죠? 맞죠? 근데 B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을 셀 때도 보세요. B에서 출발해서 A로 이렇게 가는 반직선 있죠? 이건 또 새로운 거 아니야? 네. 아까 전에 그었던 이 반직선 AB와 지금 새로 그은 반직선 BA는 서로 다른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B에서 출발하는 반직선도 몇 개 만들 수 있다? 12개. B에서 출발하는 반직선도 3개. 3개 만들 수 있지. 모든 점에서 다 각각 3개씩 반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누기 2도 필요하지 않아. 그치? 맞죠?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점에서 각각 다 3개씩 쏠 수 있기 때문에 총 반직선은 12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B는 12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원 위에 점이 10개 배치돼 있어. 원 위에 점이 10개 배치돼 있을 때 그 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전체 개수는 90개가 되는 거야. 90개. 10개의 점에서 각각 9개씩 쏠 수 있으니까. 그죠? 10 곱하기 9에서 90개.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점이 이런 식으로 배치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원형으로 점 5개 있는 거랑 다르지. 그치? 이때는 이제 하나씩 좀 일일이 세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원 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금 알려준 것처럼 그 개수 곱하기 개수 빼기 1 하고 나누기 2 하면 선분이나 직선을 구할 수 있고 나누기 2를 안 하면 반직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쪽까지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어요. 16번은 너무 쉬웠는데 틀렸어요. 누가 틀렸네? 자, 그러면은 우리 15페이지로 가봅시다. 15페이지에는 이제 뭐가 나오니? 각이 나오죠. 각이 뭘까? 각도. 각이라는 것도 얘들아 하나의 도형이에요. 각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형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두 반직선 OA와 OB로 이루어진 도형 그랬잖아.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각은. 그지? 그러면 각의 크기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 벌어진 정도를 이제 각의 크기라고 말하는 거고 그냥 각 그랬을 때는 이렇게 생긴 도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요게 각이고요. 각의 크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도로 표현하죠. 도로.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에 분류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각들은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0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요. 자, 180도, 0도부터 180 사이에 있는 각도들 중에서 딱 180도 완전 쫙 부러진 거 있죠. 요거 한 개만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부르는데? 평각. 외우기 쉽잖아. 평평해 그냥 각이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평평한 거 평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직각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직각 이거 몇 도를 직각이라 그래? 딱 90도가 될 때 이때를 직각이라고 합니다. 평각이 180도가 될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각하고 둔각이 있는데 이거 글자를 이름을 딱 봤을 때 예각에 있는 예는 어떤 느낌이야? 예. 그치 뭔가 좀 예리하고 좀 뾰족한 것 같은 느낌이죠. 둔각은 어때? 뭔가 예리한 거에 반대의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뾰족한 각이 예각이야. 뾰족하다는 거는 각의 크기가 클까 작을까? 커야. 각의 크기가 커지면은 뾰족해지나? 예. 각의 크기가 요렇게 됐을 때 뾰족해지는 거 아닌가? 그치? 아이, 야, 한 대 맞아. 적당히 떠들 적당히요. 뾰족한 게 뭐다? 예각이다. 그죠?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가는 게 뭐다? 둔각이다. 그쵸? 네, 그래서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뭐 각을 분류하는 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은데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에 보면 각 A 그랬잖아. 그지? 각 A. 요 각 A는 소문자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대문자들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각 B, A, C. 자, 이렇게 표현하면 방금 소문자 A랑 어때요? 똑같은 요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면 요각을 말하는 거니까. 또는 거꾸로 어떻게 말해도 돼? C, A, B로 말해도 되겠지, 그치? C, A, B로 각 C, A, B 이렇게 말해도 똑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히 써도 될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은데 이제 이렇게 꼭 표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이 맨날 단순한 그림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뭐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근데 내가 이 각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럴 때는 그냥 각 C 이렇게 말하면은 이 각이라는 의미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이 C라는 꼭지점에 있는 각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를 표현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도연아 뭐라고 써야 되겠어? 여기를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를 표현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각 A D를 거기는 DCB요. DCB 아니면 뭐 BCD 이렇게 꼭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얘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꼭지점에 여러 개의 각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채워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1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은 X가 등장을 했잖아, 그치? X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X에 대한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좀 세워보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12번 같은 거 한번 볼까? 12번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옆에 70도가 있고 오른쪽에 2x 플러스 30도가 있으니까 얘네 둘을 합치면 몇 도가 될 거다? 180이 되겠죠, 그치? 그치? 주은아 이만큼이 180인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70 더하기 2x 플러스 30은 얼마다? 180. 그치?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뭐 풀 수 있잖아. 70하고 30 넘겨버리면 되니까. 2x가 몇이다? 2x가 80이니까 x는 몇? 40. x는 40.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되겠죠.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을 하나 세워주면 되겠고요. 15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15번? 저기 가운데가 직각이니까 그치. 10 더하기 어. 52 더하기 x는 그죠. 요게 이제 90도 표시지, 그지? 90도니까 x랑 90도랑 52도를 더했더니 얘가 180이 된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얘네 둘 더해가지고 넘겨버리면 되니까 x는 몇일까? 38 이렇게. 그치?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서 16페이지로 가면 이제 뭐가 등장해? 맛꼭지각이라는 애가 등장하네요. 맛꼭지각. 맛꼭지각은 뭐냐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선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자, 그러면 요때 만들어지는 각 중에서 자, 한눈에 봐도 요 각하고요. 요 각하고 크기가 어때 보여요? 똑같겠지.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 이거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거는 좀 대답이 좀 여기로 지금 똑같았어. 아이 그것도 이제 결과론적인 거잖아.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고 싶어. 여기랑 여기가 왜 똑같냐고 너네한테 물어봤어 누군가가. 뭐라고 설명이 좀 납득시킬 수 있을까? 저거 하고 요거 하고 끝났으니까. 제 사이에 있는 어, 각 하나 그지.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요 각을 A라고 한번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빨간 각하고 요 A하고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돼? 180이 돼야 되잖아, 그지? 거꾸로 말하면 이 빨간 각은 180에서 A를 어떻게 한 거? 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몇 도가 돼요? 이렇게도 180이 되는 거니까, 그치? 이쪽도 마찬가지로 180에서 A를 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치? 그러므로 두 각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요런 관계에 있는 요 빨강 같이 서로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두 각, 이걸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한다? 막국지가 맛꼭지각이라고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얘랑 뭘까요? 이거 둘도 서로 맛꼭지각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맛꼭지각이 몇 쌍 있는 거예요? 두 쌍 있는 겁니다. 두 쌍.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 맛꼭지각이기만 하면 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게 보장되는 거야. 맛꼭지각이기만 하면 각의 크기는 똑같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어. 그럼 여러분, 요때는 맛꼭지각이 몇 쌍 있을까? 세상이 세 쌍 있을까? 이거 하나 둘 몇 쌍 있을까, 맛꼭지각이? 일단 요거랑 맛꼭지각이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랑 맛꼭지각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맛꼭지각이죠? 이게 단가요? 저 넓게 더 그치? 이런 거 이거랑 이것도 맛꼭지각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두 칸짜리? 끝이 없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요거랑 요것도 어때? 막국지각이죠? 또 있나요? 네, 좀 크게 또 있죠? 요렇게 요거랑도 막국지각이죠? 또 있나요? 네. 누구요? 저맨 더 없습니다. 더 없어요? 끝입니다. 세 개씩 하면 아, 세 칸 하면 180도 되잖아. 그거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한 직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막곡지각이 몇 쌍이야? 라고 물어보면 몇 쌍이라고 대답해야 돼? 세 쌍이라고, 아니 6쌍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6쌍.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찾았던 거 여기 안쪽에 조그만 거 있잖아. 한 칸 대 한 칸인 거 있죠. 한 칸 대 한 칸이 지금 몇 쌍 나왔어? 세 쌍 나왔지. 그 다음에 두 칸 대 두 칸을 찾아봤는데 그것도 몇 쌍 나와요? 세 쌍 나왔지.
그래서 세 쌍에서 총 6쌍의 막곡지각이 있는 거잖아, 요 안에. 그치? 왜 그- 색상은 아니 근데 왜 색하는 안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색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렇게 세 칸 나오면 180도 아니야? 아 그럼 이거랑 이거를 막곡지각이라고 말하기는 이상하잖아. 이거는 요 한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각이니까. 그치? 막곡지각은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마주보는 각인 거니까. 그치? 세 칸짜리는 막곡지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보여준 이유는, 그리고 한 칸짜리가 세 쌍, 두 칸짜리가 세 쌍이야 라고 설명해 준 이유는 이 질문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나 더 그어. 이렇게. 12개. 여러분 막곡지가 몇 쌍일까? 12개요. 12개일까? 16개요. 16개일까? 잠깐만요. 16개 아니고요. 이거? 왜 16개로 생각했어? 아까 그 저 12개요. 칸이었을 때 12개. 하나씩 줬으니까 네 칸까지 되니까요. 4칸까지 되니까. 저 작은 칸이랑 한 칸이랑 두 칸이랑 세 칸이랑 저희가 똑같은 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12칸. 지우는 몇 개일 것 같아? 12쌍? 12개? 12개면 6쌍이란 얘기야? 아까 직선 3개일 때 6쌍이었잖아. 12쌍. 16쌍. 아닌가? 시완이는 몇 개일 것 같아? 몇 쌍 나올 것 같아? 12쌍 같다. 이거 그거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거 봐야 할 것 같아? 16쌍. 12쌍? 주원이는? 잠깐만, 그 직선 곱하기 2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선 4개 걷는데요? 12쌍보다 많을 것 같아? 12쌍 할게요. 전 16쌍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규칙을 발견하시면 돼요. 규칙. 아까 전에 우리 맨 처음 했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요때 몇 쌍이었지? 몇 쌍? 6쌍. 아 이거 아니, 여기서 6쌍. 이게 무슨 6쌍이야 이거. 2쌍. 2쌍이요. 왜냐면 이거는 한 칸짜리밖에 없잖아. 그지?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그래서 2쌍이 끝이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더니 아까 몇 쌍으로 늘어났어? 6쌍으로 늘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6쌍이었냐면 한 칸짜리가 몇 쌍이었고요? 한 칸짜리가 3쌍이었고 두 칸짜리도 똑같이 3쌍이 나와가지고 3쌍 합쳐서 6쌍이었잖아. 설마 16쌍? 그럼 얘는 보세요. 한 칸짜리만 세봐. 한 칸짜리 막곡지각이 몇 쌍 나와요? 4쌍 나오죠. 한 칸짜리 막곡지각 한 쌍, 두 쌍, 세 쌍, 4쌍. 4쌍 나오잖아. 그치? 그럼 한 칸짜리가 4쌍 나왔으면 두 칸짜리도 몇 쌍 나오고 4쌍 나오고 세 칸짜리도 4쌍 나와. 4칸짜리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이 그림에서 4칸 해버리면 몇 도가 돼요? 180이 돼버리잖아. 180. 4칸 하면. 그치?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건 3칸짜리까지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럼 한 칸짜리가 4쌍, 두 칸짜리도 4쌍, 세 칸짜리도 4쌍에서 몇 쌍이다? 12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냐면 얘처럼 직선이 2개가 만났을 때 2쌍이고 3개가 만나면 6쌍이고 4개가 만나면 12쌍이거든요. 이게 무슨 규칙이니? 할 때마다 3배씩, 3의 아니 2배씩. 아유. 봐봐. 2의 배수. 2는 2 곱하기 1이죠. 6은 3 곱하기 2죠. 12는 뭐야? 4 곱하기 3이죠. 그죠? 그 직선의 개수 곱하기 직선 빼기 1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지점에서 생기는 막곡지각의 개수가 나옵니다. 다시 못 들었어요. 2라는 숫자는 2 곱하기 1이고 6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2고 1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이잖아. 근데 그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뭘 의미하나 보면 얘는 그치 직선의 개수가 2개고 얘는 직선의 개수가 3개고 얘는 직선의 개수가 4개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직선의 개수 곱하기 그것 빼기 1 하시면 그게 막곡지각의 개수를 찾을 수 있는 뭐
뭐 공식이라고 뭐 책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런 규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막 직선 10개를 그어놔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직선 10개 그어놓고서 막곡지각 직접 손으로 찾아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찾아요. 너무 복잡하거든, 그치? 이런 규칙을 우리가 생각해두면 막곡지각의 개수를 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막곡지각이 서로 각이 크기가 똑같아 라는 것만 잘 캐치하면 되거든요. 그 16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25번 한번 볼까요? 25번. 자, 25번에서는 여러분이 헷갈리라고 중간에 선을 하나 더 껴놨는데 이 그림에서도 막곡지각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누구와 누굴까? 요거 그 x 더하기 55 있죠? 이거와 누가 막곡지각이야 지금? 35 더하기 90. 그치? 35랑 90을 합친 이만큼이 지금 막곡지각이라는 거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90하고 35 합치면 몇이야 이거? 125잖아,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55가 125랑 같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쵸? 중간에 헷갈리라고 선을 집어넣어 주더라도 누구랑 누가 막곡지각인지 잘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몇일까? 70. 그렇지. x는 70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로 막곡지각만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17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30번이랑 35번 이거 두 개만 한번 지금 답 찾아볼래? 30번과 35번 30번은 x값, y값 따로따로 찾아야 되고요. 35번은 x값만 찾으시면 됩니다. 지원아 해봐. 30번, 35번. 자, 주원이 30번의 x는 그쵸? 이거 그림을 잘 보시면 x가 47이랑 막곡지각 관계 있죠. 47도. 그 다음에 y는 그지? y는 이제 x 옆에 있기도 하고요. 그 옆에 90도가 있기 때문에 x랑 y랑 합쳤을 때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요. 그쵸? x, y 둘이 합쳤을 때. 맞죠? 아니면 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47도니까 요 중간에 껴있는 거 여기가 43도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43이랑 y가 막곡지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x는 47, y는 43.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3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암산이 어렵죠? 그죠? 요거는 지금 그림을 잘 보면은 자, 요 그림에 지금 3x라는 각의 막곡지각이 누구냐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3x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3x라고 쓰고 보니까 그죠? 이만큼 이렇게 셋이 합쳤을 때 180도가 된다라는 게 보이잖아. 그럼 그거를 식으로 써서 그걸 계산해서 x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세 각을 그대로 더할게요. 2x 플러스 6 더하기 3x 더하기 x 요렇게 하면 18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하나 세우시고, 그럼 x들 다 합치면 6x고요. 6 넘어가면은 174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면 x는 29가 되겠죠? x는 29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는 수직과 수선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직각이 몇 도짜리 각이었지? 직각이 딱 90도 말하는 거였지. 지원아, 직각이 몇 도? 90도 말하는 거였지. 그치? 자, 수직하고 수선이라는 말은요, 전부 다 90도로 만나는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직교라는 것도 90도로 만나는 상황에 쓰는 말인데 다 비슷비슷한 의미인데 쓰임이 조금씩 달라요. 자, 두 직선 AB와 CD의 교각이 뭘까? 교각. 우리 교점 하면 뭐죠? 교점? 아니, 교점? 직선 두 개를 이렇게 그었을 때 직선 두 개가 만나는 점. 교점이라고 하지.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 요 면과 요 면이 만났을 때 요 선 있지. 요거 뭐라 그래? 교선.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 면과 면이 만나면 뭐다? 교선. 그러면 그 직선 두 개가 만나는 그 점에서 생기는 각 있죠. 교점에서 생기는 각. 그 각을 뭐라 그런다? 교각이라고 해요. 교각. 교각 중에 이제 아까 말했던 막곡지각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 교각이 직각일 때
쉽게 말하면 두 직선이 만나는데 몇 도 각도로 만나는 거야? 90도로 똑바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90도로 똑바로 만날 때 걔네 둘을 뭐 한다라고 해? 직교한다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절대 이거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고요. 자, 90도로 만난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90도로 만난다. 직교한다. 그래서 요것을 읽어봐. 그러면은 이제 직선 A와 직선 CD는 직교한다. 아니면 직선 A와 직선 CD는 90도로 만난다.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90도로 만날 때 그때 이제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말도 서로 90도로 만나고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90도로 만난다. 그 다음에 한 놈이 다른 한 놈의 수선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우랑 주은이랑 90도로 만난다면 지우는 주은이의 뭐가 되는 거야? 수선이 되는 거야. 수선. 지우와 주은이는 수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우는 주은이의 수선, 주은이는 지우의 수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수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 90도로 만나는 상황에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면 수직 이등분선 있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은 뭐냐면 이름 안에 사실 다 들어있어.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수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이등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A, B라는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A, B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으려면 일단 어떻게 그어야 돼? 일단 A, B랑 수직으로 만나게 그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단 똑바로 그어야 돼. 똑바로 그어야 되고, 똑바로 만나는데 얘가 정확히 어디를 지나가게? A와 B의 딱 가운데, 그치? 여기를 지나가면서 90도로 싹 지나가는 요런 직선을 바로 선분 AB의 뭐라고 부른다?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랬는데 예를 들어 내가 도연이한테 자, 도연아, 이 L이라는 직선과 요 A라는 점 사이에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봐, 도연아. 거리를 어떻게 잴래? 자로요. 그러니까 자를 어디다가 댈 거야? 자를 A에다 대고 저저 뭐예요? 저 L. L에다가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그치. 우리 상식적으로 요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봐라 그랬는데 거리를 이렇게 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러면 이렇게 재느냐, 이렇게 재느냐, 이렇게 재느냐, 거리가 다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 의미가 없죠. 거리로서의 의미가 없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려면 점에서 이 직선까지 똑바로 내려오는 선을 하나 그어야겠지. 그 똑바로 내려오는 선을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무엇을 그었다라고 그러냐면 수선을 그었다라고 말해요. 수선. 수선. 수직인 선. 수선을 그었고, 그때 그 수선이 이 L이라는 직선에 똑 떨어지는 요 점 있죠, 요 점.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 뭐라 그런데? 여기를 수선의 발 이렇게 부른대. 수선의 발. 되게 이름이 직관적이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교실 바닥이 있고 여기 우리 지원이의 머리가 있어. 지원이의 머리에서부터 교실 바닥까지 수선을 내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촥 선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지원이가 이렇게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지원이의 뭐야? 여기가 발이죠, 발. 그치? 그래서 지원이의 머리에서부터 바닥까지 수선을 탁 내렸을 때 딱 발이 땅바닥에 있잖아. 그 위치에 있는 걸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부른다. 수선의 중심에도 되지 않아요? 무슨 발이나. 이걸 중심이라고 말하긴 이상하죠. 수선이 이걸 말하는 건데. 수선의 발이죠, 여기는. 그쵸?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으면 수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 점부터 수선의 발까지 여기의 길이를 재면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 같잖아.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막상 문제 또 풀어보라 그러면 또 틀립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수선의 발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용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거니까 용어를 한 번씩 잘 읽어보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우리 4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4번부터. 자, 44번은 AD와 직교하는 선분 그랬어요. 자, 직교는 뭐다? 그치, 직교. 쉽게 말하면 90도로 만나는 거. 그러면 선분 AD와 90도로 만나는 선분이 누구예요? AB. 그죠? 얘랑 90도로 만나는 거면 얘죠, 얘. 그치? 얘. 그래서 44번 답은 그냥 AB라고 쓰지 마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죠? 선분 AB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5번은 뭘까? 45번. 점 A에서 내린 B,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요? B죠? 그죠? 여기에 머리가 있고요. 여기에 머리가 있고요. 여기 BC가 바닥이란 말이야. 그러면 딱 쓰면은 발이 어디 떨어져? 발이 여기 떨어지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B라는 점이 바로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점 D에서 선분 BC에다가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수선의 발을 발을 그리면 뭐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D라는 점에서부터 BC로 어떻게? 똑바로 촥 그라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를 바로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지. D에서 BC에다가 그은 수선의 발. 그쵸? 그래서 이렇게 90도 표시해주고, 뭐 여기를 뭐 H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H라고 이제 표시해주시면 돼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번. 점 A와 선분 BC 사이의 거리. 지원아, 점 A와 선분 BC 사이의 거리는 뭘까? 몇 cm? 5cm. 그지? 5cm.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7번. 점 D와 선분 AB 사이의 거리. 이거는 뭘까? 점 D와 선분 AB 사이의 거리. 그쵸. 여기죠, 여기. D라는 점에서부터 요 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면은 똑바로 떨어지는 선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4cm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한테 잘 생각해봐. 점 C와 직선 AD 사이의 거리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점 C와 직선 AD라고 했죠. 직선 AD. 그러니까 직선 AD면은 요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쭉 연장한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이 C라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요 C에서부터 저 직선까지 똑바로 뚝 떨어지는 거 말하는 거잖아,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근데 이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이 길이는 얼마야? 요거잖아, 그치? 맞죠?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5cm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요런 게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8까지만 숙제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몇 분 안